요즘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남북 간에 별다른 이슈도 없었는데 쓰레기 풍선을 날린다는 건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선수가 사상검열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북한 주민들이 줄줄이 귀순하고 또 북한군까지 귀순하는 등 북한 내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북한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게다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친 북한 신의주 지역 홍수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폭우는 북한의 서북부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은 홍수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1만 4천 명 이상이 홍수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며 매몰된 사체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하니 전체 인명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계산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김정은은 홍수에 고무보트를 타고 다니며 재해복구 사업을 독려하는 괴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부 사정이 좋지 않으니 경계 또한 급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북한은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비무장지대 전역에 수만 개 지뢰를 추가 매설하고 불모지화 작업이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계층의 탈북이 김정일 사망 시점에는 54명이었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1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정권보다 2.5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가장 큰 요인은 교육입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은 한국 학생들의 문제집을 고해갈 정도로 교육열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공부해도 북한에서는 미래가 없으니 고위급 계층의 자식들이 앞으로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 탈북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고위급 계층은 교육으로 일반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로 한국을 배우고 동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인데요. 북한에서는 한국 영화와 노래들을 USB에 저장해 몰래 시청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던 20대들이 붙잡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위반으로 공개 총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특히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들을 수갑 채워 체포하고 가족 신상까지 공개하며 비판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어려 보이는 여학생들이 줄지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여학생이 마이크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화면에는 신상이 그대로 담긴 자막이 나왔습니다.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는 곳,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 어머니의 직업까지 가족들의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장면에 괴뢰 텔레비전극을 비롯한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 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고 10대 여학생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문덕 고급 중학교 교원인 한 여학생의 어머니를 두고서는 딸 자식 하나 바로 교양하지 못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게 한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 대한 교양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라는 비난도 이어집니다. 한 북한군 병사는 나는 내가 이용하던 손전화기로 남조선 괴뢰 영화 17편에 괴뢰 노래 160여 곡을 시청했다고 자백하기도 했고 한국 드라마를 본 병사의 어머니는 내가 아들이 아닌 역적을 낳았구나라며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돌려봤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수갑까지 채워 체포하고 가족들을 낙인 찍은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한국의 문화 확산을 막기 위해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상황이 악화된 적은 많았지만 학생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우며 처벌하는 사례는 처음이기에 해외 매체들까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 한류가 유입되는 것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한국 문화 확산을 생사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강력한 사회 통제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나 10대 성매매, 조직폭력배의 집단폭행 같은 새로운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약까지 사용하며 성매매를 할 선한 남성이 붙잡히는가 하면 생활고를 겪는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들어갔고 이 중엔 10대도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주민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조직폭력배까지 등장해 집단 폭행이나 절도 같은 범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경제난으로 돈을 노린 신종범죄마저 기승을 부려 범죄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사실상 배급제가 무너진 북한에서 주민들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최근 BBC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과 비밀리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식량이 부족해서 이웃이 굶어 죽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북중 간 국경 폐쇄 이후로 굶어 죽거나 법 위반으로 처형당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터뷰 내용을 파악한 뒤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에 사는 한 여성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세 식구가 집에서 굶어 죽었으며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목숨을 끊거나 죽으려고 산으로 들어간다고 말했고, 중국 국경 근처에 사는 한 건설 노동자는 음식 공급이 줄어서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며 중국 국경이 폐쇄되자 이들은 처음엔 코로나로 죽을까봐 무서웠지만 이후에는 모두 굶어 죽을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평생 이렇게 먹을 것이 적었던 적이 처음이라며 애들을 먹이려고 고군분투하느라 지친 데다가 결국 모두가 못 먹어서 잠들면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이 아무리 가난해도 북한 상위 2%인 평양 시민들만큼은 평범한 중산층의 생활을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코로나를 지난 지금 북한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길거리에 아사자들이 널려 있고 평양 시민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굶는 날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북한 매체를 통해 북한의 당원들이 당국에 쌀을 기부해 찬사를 들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곡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건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BBC는 지난 1995년 고난의 행군 당시 약 4년 동안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사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평양 장마당에서 인육을 내다 팔다가 적발된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식인에 대한 소문이 돌았는데 최근 그런 소문이 다시 나도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63발 발사 시험을 했는데 이 비용은 5억 달러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 연간 곡물 부족량을 메꾸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심화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대신 사상교육에만 매달리고 있어 앞으로도 북한 고위층과 군인들, 주민들까지 탈북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